정전 70주년을 맞아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하는 DMZ 자유평화 대장정이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0여 명의 원정대는 강원 접경 지역을 지나 강화까지 걷게 됩니다. 강원도의회가 교육 관련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삭제하면서 이념 논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념 편향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가 22일부터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개막합니다. 엑스포는 살림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을 주제로 한 달간 개최됩니다. 휴일 비번인 횡성 소방서 소속의 한 소방관이 쓰러진 트럭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북단을 중심으로 평화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을 지나 강화도까지 행진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참가자들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걸어갑니다. 깃발을 선두에 두고 열을 지어가는 사람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을 시작하는 발걸음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70여 명의 시민들은 통일을 염원하며 오는 24일까지 강화도까지 94km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되면 좋겠다. 금강산도 정말 가보고 싶고 지금 백두대간도 걷고 있는데 저 위쪽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좀 관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좋은 날씨에 여기 와가지고 DMZ 여기 뭐 둘레길 이제 전 구간이 이제 오늘 첫 개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차별로 70명씩 고성에서 강화, 파주에서 고성 등 6차례에 걸쳐 480여 명이 참여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강원 지역 접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국토대장정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합니다. 우리 분단의 어떤 상황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우리 평화와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융화되고 또 방향성을 가져갈 때 우리 지역에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 DMZ 자유평화 대장정 출정식에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출정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의 손도장 찍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정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원정대 깃발 수여식. 참가자들은 무사기한을 약속하며 출발 전 선서를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DMZ의 생태, 안보, 미래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공감하며 나누기 위해 전쟁이 멈춘 지 70년,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고성에서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뜨겁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여야 간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념 논란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가 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했는데요.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 무시하는 강원도의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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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연대가 개최한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강력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의회가 당일 평화통일교육 조례에서 평화란 단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인권 교육 지원 조례는 노동인권을 근로권리로 변경했습니다. 노동인권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게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이런 면에서 와 닿습니다.
노동 인권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근로자와 사주하고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이런 어감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 강원교육연대는 편협한 이념과 진영 논리로 교육을 정쟁화시키고 있다며 도의회를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구시대적 이념 논쟁에 빠져서 평화나 노동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심각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많이 알리고 강원도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 내부에서도 소수파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들어서 가지고 워낙 지금 이념을 또 대통령까지 강조를 하고 전 국민적으로다가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발의자인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은 개정 사유에 대해 법체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육은 상위법인 이제 통일교육기본법에 의해 따라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통일교육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평화 통일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통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통일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는 지난 15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개정 조례는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오늘 22일부터 한 달간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입니다.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등 전시관에서 산림을 테마로 한 VR, AR 체험과 전시가 운영됩니다. 또 엑스포 기간에는 학술 행사와 DMZ 평화 탐방 투어 등 연계 행사도 펼쳐집니다. 휴일 비번인 소방관이 쓰러진 트럭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제2중부고속도로 터널에서 1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행을 떠나던 횡성소방서 소방관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 유리창을 뜯어내 트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사고에서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철도망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GTX B노선 춘천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지원을 통한 조기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또 용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GTX B노선 춘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8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1도1 국립대 확정, 글로컬 대학 동력 달았다라는 기사인데요.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1도1 국립대에 대해 구성원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1도1 국립대에 대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강원대는 평균 73.8%의 찬성률을, 강릉 원주대는 전체 평균 85%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1도1 국립대 모델이 글로컬 대학 30 본사업에 지정될 경우 통합대학의 출범 시기는 오는 2026년이 될 전망이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캠퍼스별 특성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 통합 이후에도 캠퍼스별 조직과 인력, 업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재정 역시 캠퍼스별로 자율 운영됩니다. 하지만 학문, 학과 간 장벽은 낮아지고 캠퍼스별 학생 교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일보 18일자 기사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강원자치도 내 대학들이 통합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도 강원 4년제 대학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서울 주요 대학은 상승해 지역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난 데에는 정부가 지난 6월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등을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이 오히려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시 경쟁률 보시면 강원대는 지난해 6.62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한 5.85대 1로 집계됐고 춘천교대도 5.77대 1로 지난해 7.3대 1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대학 수시 지원자 수는 3만 6천여 명이 증가해 평균 경쟁률은 20.44대 1을 기록해 지난해 18.93대 1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8일자 산림엑스포 입장권 사전 판매 10%대 도 개최 시군 비상이라는 기사인데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사전 판매율이 저조해 조직위와 각 시군이 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산림엑스포 목표 관람객은 132만 명 대비 입장권 사전 판매는 10.4%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관람객 수를 달성하려면 대회 기간 유료 입장객 91만여 명이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위 등은 관람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업무 협약을 통해 부산 시민의 관람을 유도하거나 4개 개최 시군의 20개 축제 행사를 엑스포 기간 동안 연계 개최합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경제 효과는 약 4,700억 원으로 추산되고 고용 효과는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국면에 놓인 각 개최 시군이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수시 경쟁률이 떨어진 건데요.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는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1명이 일반대 6곳에 수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 1 미만이면 정원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원 미달인 지방 거점 국립대, 전년도에는 2곳이었는데 올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대 수시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산대 수시 경쟁률은 10.41대 1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 역시 수시 경쟁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총 12개교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1.39대 1. 수험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지방을 벗어나는 청년들, 지방 소멸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토지와 주택 이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